6월 3일 대선이 확정되면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국면의 주요 이슈들과 함께 민주당이 챙겨야 할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속보가 하나 떴어요. 오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거든요. 네. 일단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긴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한 거 요거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했죠. 예. 근데 이게 본인이 탄핵을 당하면서까지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입장을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나라를 그렇게 그 권한대행이 탄핵이 될 정도로 시끄러웠던 사안인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거잖아요. 애초에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나라를 그렇게 예. 뒤집어 놨던 거에 대해서 최소 사과는 해야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그냥 임명해 버리고 가는 것. 예.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권한대행이 권한이 어디까지냐.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수 있죠. 해석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건 이미 전례가 있어요. 2016, 17년에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예.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가 끝나서 후임을 지명할 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예.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하는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비공식적으로요. 예. 비공식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법제처 그다음에 국회입법조사처 등등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예. 여야 합의로 그건 지명 그래서 저장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유권 해석이 내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관례 이미 유권 해석을 받았고 여야가 합의했던 관례를 따라야지 본인이 이런 식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이건 월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의원님, 이 어쨌든 뭐 확인된 판례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적인 유권 해석과 전례는 있었다는 건데 네. 그걸 한덕수 권한대행도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나름대로 그리고 법률 검토도 했을 밑에 있는 거고. 참모들이 다 보고했을 겁니다. 예. 2017년에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라고 보고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걸 알면서도 지명을 이렇게 한 이유.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유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예, 뭐 공식적으로는 뭐 헌재 공백을 60일 동안 공백을 막는다 이렇게 그런 이제 얘기합니다. 개똥 같은 소리고요. 그래요? 그런 얘기는 그럼 지난번에 공백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마은혁 그 재판관 3명 임명 안 할 때는 공백이 없었습니까? 예. 3명 임명하지 않을 때도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백이 괜찮았고 이젠 공백이 안 된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이제 핑계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일단 첫 번째 보수 쪽의 의도로 보면 예. 이참에 후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니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좀 진보 성향일 거 아니냐. 예. 요참에 알박기를 하자. 알박기. 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임명해서 알박기를 하자. 이런 예. 생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각에서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한 걸 보니 지명한 예. 걸 보니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부탁을 받은 거 아니냐. 오.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예. 한덕수 총리의 평소의 성정이나 스타일상 이런 예. 무리를 할 사람이 아닌데. 관료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의 무리를 하는 것은 예. 이거는 뭔가 압력이나 뭔가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아니지만 예. 전 대통령 윤석열 씨의 전화를 받고 압력을 느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추론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런 압력을 받고서도 평소 같으면 아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한 예. 것은 이 사람 대통령 욕심 생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예. 여러 가지의 추측을 가능케 하는 행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의원님. 이 이완규 법제처장이요. 사실은 지명 자체도 사실은 논란이 있는 건데 둘 중에 한 사람을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을 이렇게 더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논란이 좀 있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죠. 이 양반 이게 정말 법제처장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예. 헌법재판관을 한다는 건 전 자질 부족의 자격 미달이라고 봐요. 그 안 되는 의원님 보시는 이유는 뭐 대통령과 오랜 친구라서 전 대통령이군요. 네. 윤 전 대통령과 오랜 친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안가 회동 때문에 그런 겁니까? 두 가지 다 있죠.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 예. 그러니까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는 상관없는데 예. 명백히 편파적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분이 캠프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친인척 변호도 했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 변호도 하셨죠. 그다음에 이 양반이 했던 여러 가지 법에 대한 해석들이 아주 편파적이고 나중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다 아니라고 밝혀진 정반대의 논리를
들이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판단력, 법의 해석력으로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하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자격 미달이다.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이 정도의 최고법원의 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격인 사람을 갖다가 박아놓는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란의 주범이고 이제 사법 단죄를 받을 사람의 이 오랜 친구가 인간관계라는 것이 아주 무관할 수는 없는 건데 최근까지도 너무 가깝게 지냈고 사실상 안가해동하면서 내란에 여러 가지 가담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굳이 이 시점에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지명해야 되겠냐.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탁이 있지 저는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일반 저 중앙지법이나 고등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갈 일이 뭐 있다고 그거를 부탁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추론인데 그걸 갑자기 추론에 근거하는 것도 이유까지 우리가 추측하는 건 좀 심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크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일단은 이게 지금 보면은 인사청문 보고서 통과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국회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몫이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각종 법적 소송을 걸어봐야 되겠죠. 뭐 권한쟁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헌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근데 권한쟁의는 이제 이 권한 자기 권한이 침해된 시기에서 제기하는 거라서 이게 대통령 권한이 대통령 몫이니까 그거 다 검토했을 거예요. 이 한덕수 대행이. 그러니까 더 얄미운 거예요. 이런 걸 검토하고 앉아 있어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야 되겠지만 이 이완규 씨는 자진 사퇴하는 게 나을 거예요. 어차피 온갖 상처를 다 받을 텐데 그냥 뭐 그런 형식적으로 인사청문회 안 한다고 해서 일정 시간 지나서 지명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게 대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선 쟁점으로도 안 좋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권한쟁의 같은 게 이제 앞서 말씀한 대로 법적으로는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하긴 하되 이런 정치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최선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온갖 수단을 다 가동해서 이분의 임명만큼은 막아야죠. 아니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거 탄핵 사유 아니냐, 재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안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완규 씨를 계속 지명을 강행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무조건 불리할 겁니다. 조기 대선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매우 악재입니다. 굳이 이 사람 하나 넣으려고 하다가 대선을 날리게 돼 있거든요. 이거 대선이 쟁점으로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죠. 국민의힘도. 이완규 법제처장 정도는 빼는 이거를 한번 쟁점으로 삼아 보는 거죠. 뭐. 그럼 재탄핵까지는 안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원내에 있지 않아서 그런 방침을 정하는 입장에 있지 않으니까. 원내대표시라면 그렇게 하진 않겠다. 글쎄 어쨌든 대선 국면이 들면 대선에 유불리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거를 쟁점으로 계속 만드는 것이 대선에서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불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악재를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 이제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 출마 생각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을 좀 하셨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덕수 대망론 뭐 국민의힘 몇몇 중진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종용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근데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런 거죠. 지금 열 몇 명의 잠룡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용급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다 무슨 그런 급인데 어쨌든 경선이 불가피한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정책 기반이 있습니까? 윤상현 의원 한 분 믿고 나오면 대통령이 된답니까? 그러니까 경선을 안 시켜주고 추대하겠다고 해도 고민할 말까 한데 그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 어느 부대물로 경선에 참여해라.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심하고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개헌이 지금 또 이슈가 됐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때 같이 하자. 개헌을 국민투표하고 이번 대선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현실화되긴 쉽지 않은데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우원식 저는 기자님. 개인적으로 뭐 타 방송사에서도 오래전부터 개헌 얘기 물어보면 예. 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대선과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투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 촉박한데 과연 여야 합의가 되겠냐 광범위하게 개헌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서 어렵다. 그러니까 언론적으로는 아니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합의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지만 그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매우 사소한 것이면 굳이 그걸 이번에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나 오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표나 혹은 권성동 혹은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랑 상의해서 예. 그런 정도의 언론적 합의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뭐 그 정도 발표할 수는 있죠. 예. 근데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개헌특위 만들어서 1년씩 토론해도 합의가 안 된 걸 예. 지금 20일 만에 합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건 예. 전국적 투표가 있는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는 것을 공약을 서로 하고 예. 공통 공약으로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한 2년간 합의 정도를 높여가 보는 예. 그리고 합의가 된 수준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2년씩 나눠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개헌한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서 대통령이 되시는 분부터 적용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 선거부터 예.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본격적으로 하면 된다. 예. 이런 목표로 하고 그걸 공통으로 공약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4년 중임제 담은 이번 공약을 준비하고 대선 이후에 1, 2년 내에 단계적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의견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 이제 공약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당선되고 나면은 그게 추진이 쉽겠느냐. 예전에 60 항쟁 때나 이번 탄핵 때처럼 뭔가 이렇게 좀 큰 이벤트가 있고 데드라인이 딱 있으면 정치권에서 그냥 딱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당선되고 나면은 시간 늘어지고 결국 아니, 대통령은 다른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안 지금 되는 거 이제 아니냐는 여기에 전제가 잘못된 게 있어요. 예. 마치 대통령이 돼서 개헌에 소극적이어서 혹은 예. 개헌에 반대해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식의 프레임을 좀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회 개헌특위를 두 번 만들어서 진행된 걸 지켜본 저로서는 예. 대통령이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합의가 안 돼요?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안 돼요. 의원들 사이에 내각제 하자는 사람. 예. 중진들은 내각제를 선호해요. 그래야 자기들 기회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예. 의원 내각제를 싫어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직선제 중임제 개헌을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 안에서 예. 합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 안 됐다? 예. 대통령이 반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었는데 개헌특위 안에서 세 개의 권력구조 논쟁이 심하게 붙어서 예. 합의가 안 돼서 추진은 안 된 겁니다. 국회의원들끼리 합의가 안 된 걸 가지고 왜 자꾸 대통령 후보 탓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 다 개헌을 공약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이 한 것 같아서 제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개헌 공약한 것처럼 4년 예. 중임제 개헌 공약을 이제 하고 예. 임기 중에 하겠다 지난번처럼 예. 그리고 지방선거를 목표로 국회 안에서 합의를 해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는 내각제 원자가 더 많아요. 민주당 안에는 4년 중임제 대통령 직선제가 더 많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번에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 예. 의원들의 아, 예. 이견이 예, 예. 너무 커서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권성동 대표나 권영세 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막 공격하잖아요. 예. 정략적이잖아요. 개헌을 얘기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 그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할 수 있는데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이래야지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헌을 매개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목적으로 개헌을 꺼내 들었구나 라는 의심을 만들죠. 예. 그럼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예. 국민의힘도 그러면 단일화를 만들 수 있냐. 예. 국민의힘의 개헌안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힘들 거란 말씀이시군요. 예. 아니 국민의힘이 그러면 단일 개헌안을 지금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 자기들도 단일화를 못 만들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헌 카드를 쓰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경선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 앞서
한 15명, 20명 나온다는데 용급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 상황 자체가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대선은 아닌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이참에 이름 좀 올리려고 나오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 기탁금 1억이라는데 1억 쓰고. 그분들 1억이 홍보비가 1억인데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면 나쁘지 않죠. 그 정도 급에서는 그런가 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다 나온다고 다 용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원이 많이 나와도 결국은 압축돼서 예. 이제 4명으로 압축되고 2명으로 압축되는 과정 속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누가 예. 나온지도 기억도 안 나요. 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 3년 전에 윤석열 후보 될 때 예. 경쟁했던 대선 후보들 다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들 말고는 기억 안 나죠. 그렇죠. 홍준표, 유승민 그러니까요. 요런 마지막에 있었던 그러니까요. 말고.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땐 결국은 기억나지 않는데 예. 본인들은 이참에 판이 크니까 이럴 때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그런 태도가 예. 평상시 같으면 비난할 건 아니에요. 예. 뭐 정치인들이 그건 자유니까.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이 사법적인 어떤 말하자면 판단을 받는 이런 시기에 이런 절대절명의 시기에 예. 자기 이름값이나 올려보자고 막 뛰어드는 모습은 저는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고 예. 뭔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자신들 당에 속했던 대통령의 저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구나라는 그런 비난은 가능케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용.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니까 민주당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맞서 볼 만한 사람 저 정도는 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예. 너무 오만하게 뭐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거는 예. 알 수가 없고요. 예. 지금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러 명이니까 분산되어서 약해 보이지 한 명이 됐을 때는 예. 적어도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다 결집하면 최소한 35% 이상의 힘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몇 주일 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을 때를 비유하면 예. 역시 이번에도 팽팽한 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예. 지금 대선 후보들이 저쪽이 약하다고 그래서 어허. 분산된 효과지 예.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 예. 무조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예. 의원님, 민주당 이제 경선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흥행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앞서가니까. 이 비책이 있습니까? 그래도 좀 2017년 뭔가 컨벤션 효과도 있고 아니 이래야 될 텐데.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될 때 예. 당시에 이재명 안희정 후보가 20% 초반대 지지를 됐거든요. 그땐 좀 재밌었어요. 그래도 경선이. 근데 무슨 흥행이 됐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흥행이지. 예. 그러니까 그때도 누가 봐도 어대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흥행을 가지고 고민할 우리가 민주당은 흥행을 효과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예. 그럼 다 통합된 힘으로 더 넓게 중도 예언까지 확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흥행은 예. 후보가 미약할 때 예. 흥행의 힘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흥행의 힘으로 뭔가 플러스를 시켜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민주당은 강력한 후보가 있으니까 예. 또 경선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경선 후에 더 단합되고 통합된 힘으로 끌고 가는 예. 그런 전략을 피우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